그 지역의 쟁점이나 현안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양 구례 곡성은 크게 보면 광양망권, 또 섬진강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산업 도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서 이 광양이 예, 광양은 산업적으로서 이 공해랄지 이제 이런 피해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구례 곡성 같은 경우는 농촌 소멸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거의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죠. 뭐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출생이 0명 한 해.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지역 정치인을 하겠다 하면서 좀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개개인 혼자만 뭐 정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자체도 보면 각각 따로 놉니다. 광역망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산업 발전도 같이 하고 네. 그에 관련된 그 수혜도 같이 누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광양망권 그러면 또 영원 그 하동남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양망권 전체에 대한 저는 그 성장산업 특구를 좀 만들자. 국가 재원이 좀 들어오고 또 네. 공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쾌적한 데로 좀 이주를 시키고 그걸 이왕 그 공단 안 만들 수는 없으니 네. 이왕 있는 그 터전 그대로 새로 만들지 말고 공단화 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들을 좀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지역 소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혜들이 그 구례나 곡성 같은 또는 하동이나 남해 같은 데에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지역도 좀 잘 살 수 있게끔 해서 좀 영원함이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특별법도 발의를 할 거고요. 네. 광양만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공업 도시의 발전은 광양을 중심으로 네, 광양 그다음에 농촌은 있고요. 지역 소멸을 막는 특단의 그렇죠. 대책을 네,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특히 또 저출생 얘기하거든요. 근데 농촌 소멸이 될수록 저출생은 더 심각해집니다.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로 특히 젊은이들이 또 이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예. 사실은 그 다른 이게 뭐 유럽이 됐든 그래서 저출생에서 그나마 좀 나은 나라들은요. 예. 국토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그 결혼이랄지 이런 데 지원 정책도 좋고요. 근데 한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광양망권을 자꾸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광양망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국토 균형 발전하기가 좀 좋은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예. 일자리가 우선 있어야 사람들이 정주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 가격이 뭐 서울처럼 비싸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하나의 균형 발전의 축으로 맨날 그 서울과 부산만 보지 말고 호남도 하나의 축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야 국토 균형 발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저출생에 대한 문제,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걸 먼저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네. 시민들 공론화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사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앞으로 지금 이제 예비 보니까 거기도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광양 곡성으로 여러분이 나와 계시죠. 좋은 분들이. 예. 여러분 나와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 경선이 승리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또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으신지 좀 재밌게 신나게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국은 민주당 경선이 중요하고요. 또 그 지역에 그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전 대표가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 광양으로요? 네. 순천이 아니고요? 광양입니다. 아, 천하람 씨가 순천 나니까 순천이고. 광양으로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제가 그저께 그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그 여기저기 다 이렇게 그냥 때만 되면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를 저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넘어 5손가락에 드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무 뻔뻔한 처벌도 거 아니에요? 받았고. 네,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더는 바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가 더 호소할 거고요.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좋은 정치 만들 것이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 한 축에서 또 시민들의 복지 한 축에서 정치 발전 한 축에서 광양만권을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아무튼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비후보로 선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에 피켓 인사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시민들 만나고 또 행사장도 다니고 또 전화도 돌리고 뭐 일반적인 선거 운동에 하는 방식들은 다 비슷한데요. 다만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되게 참신합니다. 어떤 것든가. 선거 운동하신 분들 자체가 참신하고요. 예. 또 각 분야별 지역에서 네. 이 민주당 호남 정치를 바꾸자, 네, 그렇죠. 방향 곡선 구례 지역 정치를 바꾸자 해서 네, 네. 굉장히 뉴페이스들이 대거 결합해 있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페이스들이 결합되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물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면서 또 그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선거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를 그렇게 좀 만들 것이고 당선이 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함께하는 광양시 호남 민중들 뜻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당선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